2020년 2020 아주 의미 있는 연도입니다. 2020년. 예. 2020년을 두고 그 정관영 선생님께서는 그 120년을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천지를 여는 그런 마감을 하고 새로운 천지를 여는 그런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1900년이 그 경자년 아닙니까? 그리고 1901년이 신축년이고, 뭐 신축년에 그 강정산 뭐 상제님이라 그러죠. 강정산 뭐 선생님이라 해도 되고, 한때는 제가 우주의 최고 가장 높은 신이라고 제가 인식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부천상제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33천이 최고죠. 근데 이제 그 하여튼 강정산 선생님께서 대도 통솔하신 해가 1901년 신축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1900년이 경자년이고, 한데 그때부터 이제 120년이 되는 해가 올해거든요. 올해도 경자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1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 내년 2021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천지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 말로라 그러나, 마지막 그 광경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가 봐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가 혼자 알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또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느냐, 상당히 그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2019년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9개월 전이 되죠. 약 9개월 전에 그분이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환영을, 마지막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그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말로는 그분은 뭐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저도 그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좀 그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겨울에 지금 이렇게 저 나무가 보면은 저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에 이제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록이,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 가지고 아주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뭐 저게도 나무가 저래 있는데, 저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도 이제 나무가 이래 있는데, 이파리가 이제 새 이파리가 막 돋아나 가지고 울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그 말로가 어떻느냐 하면은 고목나무예요. 그러니까 한겨울 되면은 이파리가 전부 다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딱 남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그 측근들이 지금은 막 뭐 더불어민주당 야금 뭐 100 하고 이제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치면은 뭐 한 근한 180석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은 180석인가 막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굉장하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나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무지개가 이래 있다가 여름에 말이요, 소나기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개가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죠. 지금 뭐 내일 모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5월 31일부터는 이제 21대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거죠. 지금 당선되신 분들은. 그런데 뭐 좀 새를 막강하지만은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그 앙상한 가지만 남고 측근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 말로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락후고다 그래요.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통이 오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한번 그 보수에 해당하는 저게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또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통해서 민주화 세력이 또 뭐 회원이라 그러나 뭐 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또 이제 민주화 세력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또 회원도 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을 이제 완전히 이제 두 세력의 기운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제3의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새로 이끈다. 막 그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 2020년 아까 내가 왜 말을 지켰느냐니까 원래가 2020년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26일이에요. 화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이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딴 게 아니고 이래 보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모를 심었네요. 여기 벌써 모를 심은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제 보려고 내가 그렇게 지금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고추 같네요. 고추를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고추 옆에는 요거는 또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뭐 정성껏 이렇게 아주 이거 참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하려면 정성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분이 심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 임자가 다 있을 거고 참 아주 정성껏 이렇게 고추를 심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뭔지는 모르겠네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삐깍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는 그 농사를 안 지어봐서 참 그 뭐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 지어볼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 요즘 뭐 이제 살살 가면서 아이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입니다. 여기서 우리 직장에서 불암역까지 항상 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앞에는 허경영 제대로 알자, 허경영 강연 이래가지고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항상 누구나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즘 뭐 언론에서 뭐 상당히 그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로 뭐 YTN이나 KBS나 또 연합뉴스 이런 데서 많이 종방이죠. 뭐 JTBC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윤미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항상 그분이 이제 더불어 민주당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이 이제 7번으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정신대 정의협 그걸 또 관장을 하면서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님까지 되셨는데 그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제 좀 의혹을 어제 기자회견했죠. 대구에서. 이것이 나는 무슨 꽃인지를 전에 한 몇 년 전이고 1982년도에 나 이 꽃이 뭔지를 몰라서 주변에 물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접시꽃 같아요. 무궁화하고 좀 비슷한데 무궁화는 아니고 접시꽃 같습니다.
참, 꽃도 종류가 이렇게 아주 폈네요. 이거는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시. 폈습니다. 여하튼 뭐 나는 뭐 항상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이제 일방적으로 좋게 표현하는 언론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보고 오늘 그 박찬종님께서는 그 방금 보니까 논평을 뭐 윤미향님께서는 국회의원직을 사표를 내라 부끄럽지도 않나 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나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이제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니까 한쪽 말만 들을 게 아니고 또 저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하튼 그러나 그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지은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는 아무리 엄밀하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온 국민들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고 또 악의 열매도 익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죠. 불경에 있는 말씀이죠. 악의 열매가 그 익을 때가 있습니다. 익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온천하 사람들이 다 알 때가 있고 아직까지 악의 열매가 다 이렇게 익지 않았을 때는 온천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그게 자기가 한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나쁜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은 다 천지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행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선의 열매도 익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낭망할 건 없어요. 언젠가는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그대로 이제 거두게 되니까 그게 열매를 아직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이제 고난을 받고 또 뭐 남한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밝은 그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좀 느껴봤습니다. 느껴보고 또 조금 전에 또 그 박찬종님께서 논평을 하셨던데 그 한명숙 님이죠. 한명숙 하면 가수 한명숙 님도 있잖아요. 참. 그분 아직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살기가 어려우시니까 참 기초수급자인가 아마 그런 기초수급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좀 빨리 국민 배당금을 이제 받도록 해가지고 노후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명숙님 같은 경우는 그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라든지 기타 그분이 히트곡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공부,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서 좀 법을 제정해서 그런 좋은 가수들한테는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한명숙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국무총리 한명숙님에 대해서 박찬종님께서는 그 부끄럽지도 않나 막 그렇게 막 엄청 그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를 보고 나면은 또 마음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 말 들어보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다 양쪽에 다 들어보는데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4.15 부정선거를 두고 뭐 조갑재님이나 정규재 씨 이런 분들은 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하태경 씨, 뭐 국회의원이죠. 이분들도 이 세 분은 거의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조슈아 씨나 이제 공병호 씨 또는 이봉규 씨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정언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셨던 한청선님의 그 주장을 그대로 이해를 했는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반대되는 분들의 그 주장을, 그 의견을,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경청을 했는가, 이렇게 좀 경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내가 이제 그래도 뭐 왕년에 무슨 뭐 기자였다 또는 뭐 현재의 많은 유튜브 독자를 시청자를 데리고 있는 그런 막강한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눌리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하게 그 상대방의 주장하는 것을 경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박찬종님께서는 글쎄 한명숙 총리님을 바로 이제 근본적으로 원 밑바닥부터 과연 내가 이해를 했는가 좀 의문이 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1억 원에 1억인가 수표 한명숙 여동생의 이제 그 전세 자금할 때 그 수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흘러 들어갔는가 이제 그걸 밝혀내면 된다 이라는데 뭐 글쎄요. 뭐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김어준 씨하고 저게 박지원님이죠. 이제 국회의원 인자는 뭐 안 한다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원 여러 번 하셨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비서실장도 하셨고 뭐 장관까지도 하셨죠. 그분이 뭐 자기도 어떤 그 검사의 프레임에 어떤 그 배심죄라 그러나 어떤 사람을 잡아 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각본을 짜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각본을 참 진짜 각본을 짜는 사람들이 그 박지원을 엮어내려고 그 검사가 이제 어떤 그 사람한테 의뢰를 줬는가 봐. 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죄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 넣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그 박지원님하고 엄청 가까웠던 분이라. 근데 나는 차마 이 사람하고 내하고는 가까우니까 차마 나는 여기는 손을 못 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뭐 그런 각본을 짜가지고 박지원을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기적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물증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이걸 빠져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 이 말을 박찬종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대법원 글쎄요. 대법원장 양승태 지금 뭐 김명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는 거 행태를 한번 보세요. 자, 그거는 그렇고 그 한명숙님의 그 문제도 그 뭐 돈 9억을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나는 참 억울하다. 그리고 당시에 그 한명숙 국회의원님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도 그게 좀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았나. 그 한명숙 그 전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 적이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부정선거, 그 당시 그래가지고 오세훈이 되었죠. 근데 그것도 사건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엄밀하게 보면은 엄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두 번 억울한 일을 당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좀 그렇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말이야, 2년 실형을 살았던 것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 돈에 그 이제 9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 하도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이름을 내가 하도 뭐 외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윤미향인가? 비례대표 7번으로 이번에 뭐 정의협에서 대두가 되는 이분 말이에요. 이분도 그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니까, 한 30년 동안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딴 사람이 가져갔다, 그 윤미향이가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어제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를 가져가느냐면 돈을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저보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도 돈, 자기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다 돈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돈에 대해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돈은 물질이죠. 어떤 자기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 번 또 있지만은, 황제나 그 왕, 임금님 옆에는 여성들이 안 많습니까? 내가 직접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궁녀들, 거기 있는 궁녀들 전부 다 왕의 소유지, 신하들이 쳐다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중드는 남자들은 전부 다 내실을 해가지고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남자로서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시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천하일생 양귀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쉽게 말해서 엄청 미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시들을 봐서는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쁘면 예쁜갑다. 이 정도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자기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렇듯이 내년 완전히 아까 초창기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관영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완전 새로운 어떤 새 천지가 열리는데, 그래 되면은 거기에 신정 정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 황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신정 정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좀 가까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물질에 대해서는 내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 아무리 뭐 예쁜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물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많은 돈을 뭐 어떻게 주니까 어떻게 한다, 거기에 돈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깨쳐야 되잖아요. 꼭 깨치는 것은, 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공이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참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수천 번을 했는데, 색은 그 공이에요. 공은 또 색이고, 이걸 아셔야지. 최소한 이걸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 봐야 그건 먼지잖아. 그러니까 나는 강남에 빌딩을 누가 하나 가지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소망이다 그러는데, 야, 그게 무슨 자기 인생의 소망이 목적이 되는, 참 진짜 한심하기도, 이런 말로 하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야 그거 되겠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완벽한 어떤 인격의 완성을 두어야 되죠. 그래 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말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성인화 19세 이상 되면은 자동적으로 밥 먹고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쉽게 밥 먹고 용변 보고 밥 먹고 용변 보고 이렇게 19년 하면은 자동적으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 성인이 말고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그 다음에 성인할 때 그 성인 말이에요. 그 성인,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신정정치를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등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하고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근심하는 거, 국민의 행복이 바로 내 행복이고,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국민들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국민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 이래 생각하고,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초월해야 되잖아. 왜냐, 자기가 천지와 하나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실명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 장로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 누구나 다 자원 외교로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이야기 들어서 내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떻게 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국민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이렇게 환수가 안 됐지만은 그거는 곧 환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연금 받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잖아요. 얼마든지 먹고 한 달에 대통령 연금이 제법 되잖아요. 나도 공무원 연금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억 단위 조 단위가 있다면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나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나 그 돈에 대해서 말이야, 그게 좀 초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려면은 일단 자기 몸부터 닦아야 되거든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자기 몸을 닦고 수양을 하다 보면은 천지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고. 온 천지가 나와 동건인데 안 그래요? 그것을 팍깨치는 것이 마하반야바라 밀다 마하반야바라 밀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밀다시라 그랬다고. 큰 지혜가 이렇게 완성이 됐었을 때에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기본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맨 먼저부터 근본이 시를 해야 된다고, 베풀어야 된다고 말이야. 시, 개인, 근정. 그래 하면은 결국 가서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시, 개인, 근정 5단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래 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지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천지가 이렇게 되는데 새천지가 되는 건 어떻게 될까? 장미 한 송이 어떻게 될까? 장미 너는 아니야. 지금 보니까 무지개 도사님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뭐 트럼프야 빨리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쳐라 6월 말까지 꼭 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가지로 뭐 하여튼 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되느냐. 결론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일단은 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무지개 도사님께서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오늘 내가 그 강의하는 것을 뭐 자기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쭉 들었는데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거하고 거의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저 영국까지 통치를 했다 이러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를 했다 이러는데 뭐 얼핏 들어보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은 박인수 선생님의 그 주장하고 거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역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이거는 새롭게 가짜벽의 역사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이제 이렇게 원시반복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고 일단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건데 대통령 되시는 것도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이제 그래 되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도 될 거라는데 하여튼 뭐 김태원 씨라고 김태원 씨께서 그 화평의 길이라는 이제 영화를 그거는 이제 강정산 역은 전훈 씨가 했고 조철재 역할은 이순재 씨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1984년도에 이제 대순진리의 신도가 얼마? 대순진리의 신도가 그 당시에 1984년도에 100만인가? 100만에서 그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800만까지 됐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 이제 내년에 신인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화를 제작을 이제 마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뭐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의 모든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조철재가 말하던 그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영화를 봄으로써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또 깨치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우리 그 중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그 마틴 루트하고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할 그 무렵에 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하고 구교, 가톨릭하고 관계에서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나 가톨릭이나 똑같는데 그 똑같으면서도 서로 간에는 막 그 사탄시했어요. 악마시했다고. 기독교로 볼 때는 그 가톨릭을 저거는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가톨릭에서는 또 반대로 프로테스탄트를 보고 저거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아주 심했어요. 저 유럽 쪽에. 예. 거기 그런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뭐 그 세계 그 당시에 그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못 드렸으면 미안한데 크게 보면은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 있듯이 강정산을 두고 말이에요. 강정산을 따르는 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박완경 씨가 살아있을 때는 대순진리가 굉장히 파워가 좋았고, 조철제가 있을 때는, 조철제는 태극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감천에 가면은, 사하구 감천 가면은 조철제 무덤이 있어요. 그 조철제 무덤은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감천이동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 2년 했는데, 그때 그 감천이동에 그 태극도 본관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조철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자주 갔습니다. 그래, 조철제, 예. 하여튼 태국도에서 이제 대순진리가 나왔거든요. 태국도는 이제 조철제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강정산을 믿는 단체죠. 거기 이제 대순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태국도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감천에 가면 태국도에 보면 강정산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신도수가 대순진리에 비해서는 현격히 적어서 그렇지 있고, 또 뭐 내 이름 밝히기는 합니다. 근데 강정산을 믿는 어떤 파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어요. 저게 이제 전라북도 정읍 쪽으로 가면은 뭐 신도수가 뭐 몇 명, 한 명, 두 명, 뭐 10명 미만도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명도 있고 뭐 몇천 명도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저 정읍에 가면은 그 강정산에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고팔레 고수부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묘가 또 있습니다. 묘가 있고, 하여튼 그 많이 있는데 딴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믿는 어떤 강정산을 이제 상대로 믿지만, 거기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와, 내 놀랬습니다. 그 우리가 뭡니까? 저게, 내 나이가 65세인데, 내가 그 군대 시절 할 때가 1977년도에 내가 군대 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내 구호가 내 잊어버리질 않아요. 때려잡자 김일성이에요. 구적이 그래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륙하자 유신가업,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진짜 공산당이라면 완전히 그런 때려 죽일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 뭐 이륙하자 유신가업, 때려잡자 김일성, 뭐 그때 천마디가 그랬다고. 그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네. 98 군번도 안 잊어버리고. 그렇듯이 그 상호간에 말이야, 같은 강정산을 믿는 분들이 뭐 저쪽 팀을 완전히 막 때려잡자 김일성이처럼 말이야, 완전히 뭐 조철제를 두고 말이야, 완전히 그런 막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와, 이거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두고 말이야, 예수를 메시아라 생각하면서도 예수 가톨릭에서는 저 프로테스탄트를 지옥 갈 놈이라 이렇게 했고 말이야,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신교에서는 구교를 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듯이 또 그와 같아요. 그래, 조철제를 바로 봐야 되죠.
화평의 길을 보면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은미생인데 1895년에 태어났었어요. 또 뭐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기 그거 보면서도 그래요. 제가 지금 악의 열매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언론에서는 발표가 안 났지만은 자기가 한 행위가 뭐 좋은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온 천지에 다 드러날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많이 할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년에 대통령 내년에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후내년 해봐야 내년에 2021년이고 그 다음에 2022년인데 내년 이제 몇 월 달에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2022년 3월 달에 이제 합법적으로 보면 선거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때리잡는다고 하는데 또 내 말 듣고 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도기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도 그렇게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죠. 검찰이라고 해서 개혁 안 하겠습니까?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됩니다. 벌써 우리나라 그 예산을 뽑아먹는 단체가 많이 있죠. 버스 회사에서 말이야 적자난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그걸 메꿔주는데 그 사장들의 봉급이 말이야 억 단위 아니에요. 억 단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하는 일이 또 있느냐 하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한 5천만 연봉 한 5천만 원만 줘도 충분히 되는 사람을 가지고 5억을 준다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 사장만 그래줍니까? 사장만 그래줘요? 그 밑에 이사들 무슨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친인척들 앉아놓고 봉급을 그럼 몇십억을 연봉을 줘가지고 버스 회사가 적자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이 관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스 운수 조합에 있는 모든 감사하는 사람도 또 썩었고, 모든 거 한 통속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는 어제 깜짝 놀랐네요.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100조가 교육비에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 사학재단에 또 문제가 커요. 사학비리 말이에요. 그거 정말로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단 1전도 말이에요. 국민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반드시 그래야 될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학재단 만드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버스 운수조합처럼 이렇게 그렇게 국가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느냐고. 이 사람들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나 이 사람아. 그거를 돈벌이로 하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천지가 나와 한 동건이라는 것을 깨치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그것을 돼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참 효교육도 시켜야 되고 말이야. 참 그 한자 교육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가르치는 그것도 해야 되고 참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만 공부하고 수능제는 없애버려야 되고 참 구용구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천지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깨쳐야 되는 거야. 그래 깨치게 되면은 돈이 대해서는 욕심이 안 생기게 된다고. 천지가 나와 한 몸인데, 내가 온 천하가 온 우주와 말이야. 이 지구는 먼지잖아. 온 우주와 내가 한 몸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내가 욕심이 있느냐고. 안 그래요? 진짜 우주에서 제일 부자잖아. 모든 사람이 우주에서 다 부자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진데 무슨 그래 돈이 그래 필요하느냐고. 돈이야 필요하기나 필요하지. 그러나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이면 충분해요. 몰라 이제 뭐 결혼식 부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필요하지. 그러나 그렇게 뭐 억 단위 몇십억 뭐 이렇게는 필요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이 행설수설하는데 여하튼 그 김태원 씨가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무지개 도사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식량난이 올 수가 있으니까 뭐 식량을 미리 좀 비축을 해 놓으시라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마스크를 막 그 오브제로 막 배급을 했잖아요. 뭐 돈 주고 사는 거지만은. 그렇듯이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양이 그렇게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월요일은 뭐 1, 6, 그 다음에 뭐 화요일은 2, 7, 목요일은 3, 8, 금요일은 4, 9,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0 이래가지고 했었듯이 이제 뭐 우리나라 식량 자족이 안 되잖아요. 100%가 안 되니까 한 4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60%는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뭐 열을 굶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글쎄 물만 먹으면 좀 더 오래 살까? 근데 진짜 그 열을 굶게 되면 열흘 동안 이렇게 수입선이 안 오면은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상당히.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떻게 비축해 놓은 그런 식량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풀 수는 없으니까 배급제로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무지개 도사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투표 안 합니다. 투표 안 해요. 이번에 내 회사에서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만 투표 꼭 하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 그 당시 지금 국가혁명당이지만은 그걸 하고 긴급생계지원금 1억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회사하고 일밖에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선거에 무슨 관심이 있느냐고. 없어요. 결국 뭐 투표 안 했을 거야. 안 했더라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도 말이야, 등 따시고 배부를 수가 없는 거야. 배고프다고 먹으려면 동사무소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줄을 서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말이야 왜 국가혁명당을 안 찍었던 거 후회를 해야 돼. 응?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날이 올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야. 왜냐하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홍콩에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통과를 두고 지금 이렇게 그거 하고, 대만하고 중국과의 이제 문제도 지금 이렇게 끄떡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혹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여파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우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가지고 또 그렇게 식량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배급제로 가면은 문제가 안 틀어지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도 또 심각해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선거 블랙 시위를 해가지고 지금 뭐 검은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막 틀어막는다고 틀어막지만은 그 천지의 입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리 이렇게 틀어막아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한 행위는 아무리 자기가
숨겨도 자기가 지은 업은 그대로 받습니다.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그 선한 결과를 받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부정이 있다 이러면은 지금은 뭐 YTN이나 뭐 언론에서 보도 안 하잖아요. 일절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 해가지고 되나. 하여튼 선거 문제가 또 언젠가는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선거 문제, 중국과의 그 문제, 그 코로나 이제 여파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은 대공황이 들어닥쳐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뭐 앞으로 1년 뒤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나 올해는 완전히 이제 한 120년간의 어떤 그거를 마무리하고 완전히 새 천년이 열린다 라거든. 완전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박일수 선생님이나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고. 그거는 뭐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타너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엘린 도플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벽암 유럽에도 그래 나와 있고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혁명당의 당원님들이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결론은 나와 있고, 어떠한 경로를 겪어서 그런 일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느냐. 김태원님께서 뭐 신인의 길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참 진짜 식량 배급을 받으면서 지금이야 뭐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빼려고 지금 노력하지만 그때는 아마 살 많이 빠질 거야. 안 먹는데 뭐 못 먹는데 뭐 살이 찌려고 해도 뭐 찔 수가 있나. 아마 그런 걸 이제 배를 세리 고파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민들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안 움직여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좀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 뭐 딱딱 되면은 뭐 연금 탁탁 넣어지 많이 그 퇴직 공무원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야 뭐 아프든지 죽든지 뭐 그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자기는 뭐 등산이나 하고 뭐 세계 여행하고 말이에요. 요즘 뭐 해외 여행은 못 하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 부르지가 않아야 되는 거야. 나는 그래 느꼈어. 이번에 총재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나는 확실하게 알았다. 아직 국민들이 배가 덜 고프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고생을 더 해봐야 된다고. 혁명당을 지지하는 그 잘못,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 따끔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난 이후에는 좋아진다고. 좋아지는데 그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김태원 씨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었고, 신인의 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질려나? 자, 중국과 미국과의 그 한판 이렇게 붙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 보니까 뭐 UFO 같은 그런 비행물체가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중국을 때려쳐 부순다 이러는데 무지개도사 말이에요. 번쩍하면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발명하는 거 말이야. 세계 최첨단 그런 무기를 가지고 두드리면은 중국은 한 몇십 일 만에 55일 만에 그냥 묵사발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중국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되니까 내가 듣기는 많이 듣고 내가 말로 이제 표현할 수는 없네요. 시카고가 우리나라의 그 수도였다 그렇게 하니까 시카고에 완전 화재 사건이 엄청 일었거든요. 1800년도 후반에. 그것은 우리나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통령 시절 때에 이제 신숙주가 아메리카를 갔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박일주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원 뿌리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거 하고 요거하고 조금 더 차별을 둬야 되는데 크게 보면 대조선의 원 역사를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하여튼 총전이께서 이제 한 방 때리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 팔을 그 뒤로 한번 뺐다가 때린다 그러잖아요. 뒤로 한번 빼는 겁니다. 요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이야. 이야, 총전님이 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지지를 좀 체리하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도 이제 또 바로 돌아오니까, 시간 지나면 바로 돌아오니까. 진짜 그 뭐 앞으로 뭐 뉴스가 많이 있죠.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한 종교 지도자 뭐 자기는 뭐 종교가 아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종교의 하나의 범위에 들어가지. 그분들의 어떤 그 공간은 그대로 받을 겁니다. 온 천지에 다 드러날 거예요. 아직까지는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도 뭐 조철대를 때려 죽일 놈이라 하니까 나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바르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